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판기 프로그램을 이제 좀 더 기능을 추가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판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19년 7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자판기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미니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강의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다 구현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판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할 때도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하단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우선 첫 번째로는 구입하고자 하는 음료의 구입 수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형태의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매 수량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입 금액에 내가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매 수량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투입 금액의 값을 인가했을 때 구매 수량 대비 금액이 적다 그런 경우에는 결제 버튼이 비활성화되도록 코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사용하는 방법을 순서를 바꿔서 우선 투입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수량을 체크를 했을 때 그때는 동작이 좀 이상한 동작을 하더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한 동작을 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용자 시나리오 중에서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구현했고 그 이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투입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 수량을 인가를 했을 때 구매 수량이 금액 대비 많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를 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출력으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기능을 추가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투입 금액을 먼저 인가를 하고 구입 수량을 인가를 한 다음에 결제를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이 코드를 추가할 텐데요. 기존에는 결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바로 결제를 처리하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결제를 하기 전에 투입 금액에 대해서 이게 실제 구매가 가능한 금액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존에 구현해 놓은 서브 VI 중에 하나인 투입 금액 체크라고 하는 VI를 이용을 해서 입력으로 투입 금액과 자판기 정보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자판기 정보로부터는 이 구매 수량을 가지고 가격과 이제 곱해서 결국에는 토탈 가격을 구한 다음에 토탈 구매할 가격이 투입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를 이제 서브 VI 출력이 참이기 때문에 결제를 수행을 하겠고요.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금액이 모자랍니다. 금액을 더 넣어주세요 하고 하는 하나의 단일 메시지를 출력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도록 코드를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이전에 진행했었던 실습 코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VI 같은 경우는 자판기 프로그램 구현하기 .vi가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VI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하나를 복사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자판기 프로그램, 자, 기능 추가하기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VI를 실행을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결제라고 하는 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부분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을 겁니다. 자, 이론에서 보여드린 코드는 아래에 배치하겠고요. 시스팔 코드는 위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기존의 결제 같은 경우는 투입 금액과 자판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바로 결제 처리를 하도록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코드를 좀 시프트를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하고 이벤트 구조의 사이즈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자, 관련된 코드를 좀 시프트 하겠고요. 투입 금액과 자판기 정보는 약간 왼쪽으로 하겠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결제 처리하는 부분을 자, 케이스 구조의 참 케이스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 값이 참인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를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서와 같이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자,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단일 버튼 대화 상자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라벨 일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메시지에 자, 금액이 모자랍니다. 금액을 더 넣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중에 보면은 투입 금액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했었냐면, 투입 금액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판기 정보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과 그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토탈 구매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할 금액이 투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코드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 이 함수를 그대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결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관련된 코드를 먼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는 투입 금액과 그 다음에 자, 자판기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관련된 서브 VI 출력 값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사이즈를 좀 더 컴팩트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자, 이벤트 구조의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실습을 자,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실행을 하시고,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구입하고자 하는 먼저 음료수의 구입 수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다를 2개를 구매하겠다. 먼저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투입 금액에서 2개를 구매하려고 하면 이제 1,000원 이상을 입력을 하셔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500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결제 버튼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겠는데요. 자, 1,500으로 하게 되면은 결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거스름 또 5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결제 취소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투입 금액을 먼저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원을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콜라를 내가 2병을 구매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1,000원이 필요한데 500원만 입력했기 때문에 결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투입 금액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자,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누르시게 되면은 금액이 모자랍니다. 금액을 더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단일 버튼 대화 상자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자, 1,000원을 인가하게 되면은 이때는
1000을 인가하고, 자, 그 다음에 구매 수량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결제하시게 되면은 문제없이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진행했었던 음료수 자판기 프로그램에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컨셉으로 해서, 기존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구매 수량을 먼저 입력하고 나서 투입 금액을 인가했을 때, 그때 이 투입 금액을 값을 변경을 했을 때 구매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해서 결제 버튼을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사용자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투입 금액을 먼저 인가를 하고 나중에 구매 수량을 체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결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투입 금액이 구매 가능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결제가 진행되도록 운영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